안녕하세요. 한일국제회의 통역사 JJ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이동이 많이 어려워졌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가장 큰 행사들이 먼저 취소가 되고 기업의 회의들도 대부분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화상회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화상회의는 일본어로 테레비電話会議, TV 전화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화상회의 통역이 많은데요. 이전에도 급한 안건으로 몇 번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장시간 또 여러 번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때 몰랐던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 업체, 일본 업체, 그리고 제가 있는 장소 세 곳을 한 번에 연결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라인 화상통화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한국 업체나 일본 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제가 어렵다라고 느낀 부분은 통역의 타이밍이 첫 번째입니다. 대면 통역도 사실은 통역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적당한 길이에 잘라서 통역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통역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을 하다 보면 통역의 존재를 잊고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역이 어렵다라는 문제 이전에 청중들께서 많이 답답하시겠죠. 모르는 언어로 3분, 4분 정도의 길이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며 너무 궁금하시겠죠. 또한 처음에는 모르는 언어지만 내가 혹시 아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집중해서 듣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회의에 대한 흥미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통역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면회의의 타이밍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IT 강국이죠. 일본도 인터넷 환경이 뒤떨어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퍼링이나 끊김 현상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클라이언트가 발언을 끝냈다고 생각을 해서 통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역을 시작했지만 그쪽에는 3초에서 4초의 버퍼링이 있어서 아직은 무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다시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그때 제 통역이 그쪽에 전달이 되면 오디오가 겹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원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소리가 전달되는 시간에 딜레이가 발생해서 아나운서분과 기자분의 오디오가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반대로 서로가 발언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3초에서 5초 정도의 오디오의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상회의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통역의 타이밍에 가장 익숙한 건 그 회의에서 통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통역사의 역할이겠죠. 저 같은 경우엔 사실 통역이다 보니까 3초나 4초 정도의 오디오의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방송처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클라이언트 분께서 말을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클라이언트 분께서 굉장히 더 평소보다 길게 말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조금 여기서 통역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퍼링과 끊김 현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서 단어들이 중간중간 소리가 뭉개지거나 끊김 현상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꼭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확인하거나 양해를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확인을 안 하고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추측하다 보면 자칫 오역이라는 큰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역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기계적 결함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굉장히 흔쾌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럴 때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제가 특별히 화상회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 이어폰을 사용해서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울릴 때가 있어요. 꼭 장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클라이언트 분들의 회의 장소가 소리가 굉장히 울리는 곳일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 중에서 목소리가 저음이신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들리는데 기계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처럼 소리가 많이 울리면 이거는 단어 몇 개 안 들리는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는 거의 노트북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인상을 쓰고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번 계속 잘 안 들렸어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흐름이 많이 끊기고, 또 이게 장소나 또는 기계적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해주셔도 선명하게 들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는 완전히 소리가 뭉개지거나 안 들리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당연히 컴퓨터 재부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해서 다시 라인을 껐다 켜거나 이렇게 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울림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익숙해지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고 통역사분들도 긴장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TV 방송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모국어보다는 외국어, 비언어, 즉 일본어를 그런 소리가 듣기가 더 어려운데요. 저는 일본 보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쉐도잉, 따라하거나 통역을 해보거나 그냥 자주 듣습니다. 방송이면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방송을 보면 전화 연결을 통한 인터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듣다 보니까 화상회의에서 울리는 소리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주 들으면서 소리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화상회의가 많이 보급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 시간이나 이동 비용을 생각한다면 화상회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화상회의 통역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메인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면 통역도 많이 긴장이 되지만 화상회의 통역은 더 많이 제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의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최근에 일본은 5월 6일까지 재택근무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로 만나서 회의하는 것보다 일의 진척이 좀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런 상황이 해결이 돼서 실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화상회의 통역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